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김형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 판교 제로 셔틀 및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판교의 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판교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와 이제 시민들께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용성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판교의 이제 자율주행차를 활용해서 여객 유상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정의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년 5월에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이 특례를 받아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해서 이제 유상운송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여객이나 화물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고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 특례, 이제 도로시설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으로서는 현재 2021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판교,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으로 현재 7곳이 지정되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판교 시범운행지구 명칭과 규모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1판교 지역하고 이제 왼쪽 위에 2판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판교역 주변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2판교 테크노밸리의 왼쪽 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1판교하고 2판교를 포함하는 주요 노선 도로 구간에 대해서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위치와 규모는 이 표와 같이 1판교, 2판교 내의 주요 도로입니다. 그래서 노선 기반으로 현재는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간의 경우에는 21년 4월 27일부터 해제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목적은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의 확장 수요가 있고, 세 번째는 도로주행 환경이고, 네 번째는 자율주행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으로서는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판교 지역으로서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수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확장 수요로서 판교 테크노밸리 도로 중에서 이제 이동량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근로자들의 이제 교통 수요 해소에 이제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각지대나 어린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이 없는 이제 시범운행지구 노선으로서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함에 있어서 이제 안전관리에 이제 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판교에 구축된 이제 자율주행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인 지구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시범운행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관점에서는 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고 없이 이제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크게 이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안전관리 분과와 갈등관리 분과, 그리고 이제 산업생태계 분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판교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로드맵은 크게 이제 단기, 이제 중기, 장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경우에는 실제 이 자율주행 차를 활용한 이제 사업자들이 어떤 대중교통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영역에 대한 확장 부분이 이제 수요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서비스 지역에 대한 확장이 포함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의 경우 중기에는 이러한 그 자율주행 차들을 충전하고 정비하고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확보, 그리고 장기에는 이러한 그 서비스를 확산하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크게 이제 세 단계 운영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판교 시범운행지구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근로자들하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이제 원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경우에는 이제 판교 지역의 주민과 이제 근무자 중에서 100분의 이제 표본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대1 개별 면접 조사를 진행했고, 설문조사 내용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유형별 이용 의사, 그리고 지불 의향 금액 등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판교 지역의 자율주행차 도입의 필요성의 경우에는 이제 응답자 중에 76% 정도가 이제 판교 지역에 자율주행차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 이용 선호도와 이제 희망 운임을 여쭤봤을 때 약 57%가 이제 기존 버스 대신에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임의 경우에는 기존 버스 요금의 수준으로 이제 희망을 원하셨고,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뭐 1,300원, 이제 1,500원 등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버스의 이용 선호의 이유를 봤을 때 또 호기심이 있을 것 같고,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주관식으로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이용 선호도하고 희망 요금을 물어봤을 때 응답자 중에 이제 37%가 이제 기존의 택시 대신에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운임의 경우에도 기존의 일반 택시 요금 수준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의 이용 선호의 이유는 그룹 이동 시에 이제 버스 대비 좀 편리할 것 같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또 안전한 운행이 기대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희망하는 판교의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로서는 이제 39%가 단거리 지역을 이렇게 순환 셔틀하는 운행 서비스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교 지역에 대한 이러한 그 자율주행 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판교에 자율주행 차를 활용한 여객 유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과 같이 현재의 이제 시범 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선 수용성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크게 순환 셔틀 서비스와 이제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셔틀 서비스의 경우에는 판교역에서 이판교 밸리를 순환하는 노선이고, 또 판교역이나 1테크노밸리를 이제 순환하는 그러한 순환 셔틀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로서 뭐 판교 근무자나 거주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순환 셔틀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서비스 구간하고 그 이용 방식하고 이제 요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서비스 구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판교역에서 제2판교 테크노밸리를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 방식의 경우에는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사전 예약 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탑승하는 방식으로서 입니다. 그래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좀 무상 운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유상 운송을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도를 봐주시면은 그 시범운행지구 노선 내에서 이제 1번하고 2번이 이제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버스 정류장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그 제로 셔틀을 활용한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 셔틀 서비스의 경우에는 요 그 안전한 자율 협력 주행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윤기원이 개발한 제로 셔틀의 경우에는 다중 센서와 요 정밀지도 그리고 관제센터와 연계한 안전 서비스들을 받아서 요 실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서비스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통계를 봐주시면은 21년 10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탑승 인원이 약 700명이고 운행 거리는 1,700km 그리고 운행 시간은 11,000분으로서 이러한 그 순환 셔틀 서비스를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용답형 택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간하고 그 이용 방식하고 이제 요금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범운행지구 노선 내에서만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 내 주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용 방식의 경우에는 어플을 활용해서 이러한 그 실시간 예약을 해서 원하는 승차 지점에서 탑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기존의 일반 택시 요금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교의 수용답형 택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차별점으로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판교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거주자, 교통 약자,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 수용답형 서비스가 포함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의 어떤 차별적인 이용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부가 서비스라든지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교의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그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하는 자율주행 차의 경우에는 저희 VTX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이제 실제 수요가 있는 그런 대상지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실제 이러한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시범운행지구 영역 확대에 대한 장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노선에 기반해 있는 부분에서 2단계, 3단계로서 실제 대중교통 수요가 있는 현재도 이런 대중교통 카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어디서 많이 타고 어디서 많이 내리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로서 이러한 자율주행 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공간적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판교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기도 판교의 경우에는 이제 1판교하고 2판교의 주요 도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율주행 서비스 수용성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시민들의 경우 순환 셔틀과 수용답형 서비스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요금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버스하고 이제 택시 요금 수준을 희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교의 여객운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순환 셔틀 서비스와 수용답형 서비스,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